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공천권을 100만 당원에게 이른바 개혁 보수의 타이틀을 외치는 분입니다. 천하 용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김용태입니다. 예, 지금 제주, 부산 그리고 광주까지 다녀오셨잖아요. 현장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많은 당원분들께서 제가 윤핵관의 퇴진을 돕겠다라고 말씀하니까 두렵지 않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권력을 등에 업고서 호가호위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각을 세우다 보니까 저는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유승민 전 대표께서 박근혜 정권을 향해서 복지 없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배신자라고 치부했잖아요. 근데 유승민 대표가 배신자입니까?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망했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박근혜 정권이 망했던 건 진박간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윤핵관들이 보이는 행태들이 그때들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그때 더 강하게 싸웠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 시간이 많이 달라졌고 2030 당원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저와 같이 생각하는 개혁 보수의 당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윤핵관들이 보수 정권을 망치고 있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인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윤핵관이 망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내고 계시잖아요. 그 현장에서 어떤 호응이나 이런 게 좀 느껴집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그 유승민, 나경원, 이제는 안철수 의원을 향한 집단 린치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당원분들이요 굉장히 이건 정말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중요시하는 정당에서 이렇게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쌓여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호응이나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어서 좀 연설문에서 그러니까 출마의 이유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윤핵관 비판부터 시작해서 부산에서는 산업은행 이야기를 하고 또 광주에서는 공항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굵직한 이슈잖아요. 이런 건 좀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 지역 돌면서 그 지역의 그 해당 정치인들이 어떤 지역 현안이나에 대해서 진중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산의 산업은행 이전 건도 그렇고요. 뭐 광주의 군공항 이전 건도 그렇고 너무 포퓰리즘 위주로 고민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정말 정치인이라면 그 지역의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칙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그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봤는데 그 김용태 후보의 그 페이스북에 그 최고위원 회의장인가요 거기가? 그러니까 혼자만 딱 앉아 있는 사진. 그 어떤 의미입니까? 그 지지자분께서 오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전달 받았는데 지난 지도체제가 변환되는 과정에서 사실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집권 여당의 말도 안 되는 비상 상황을 설정해서 지도체제를 바꿨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최고위원들은 권력과 야합하고 어떤 협박이나 회유에 넘어가셔가지고 최고위원직을 버리고 다 떠나셨거든요. 유일하게 끝까지 정치적 명분을 찾지 못해서 버텼던 것이 저였는데 저라고 뭐 권력에 협박이 없었겠습니까? 또 지켰고 당원들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다면 그 정치적 소명과 소신을 지킬 거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 왔는데 그걸 또 지지자분께서 그림으로 잘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의 의지는 높이 산다. 하지만 아직은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하다. 바람은 좀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두려우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는 것 아닌가에 대한 방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가 정당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성숙하게 되는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87년 체제 이후로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왔는데 지금 정치권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권력에 줄 서야지만이 그런 구조거든요. 그 줄을 서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파하고 깨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저는 발전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이번 기회에 정말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당 민주주의가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좀 당원 여러분들께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건강한 비판은 좋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당내 뭐 갈등이나 의견 차이를 대외적으로 좀 드러내는 건 당에 해롭지 않냐. 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이제 급성장해 오다 보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저는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고요. 다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위대하다라고 평가받는 것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 결국에 이것을 우리는 관용이라고 표현하고 똘레랑스라고 표현하는데 예. 그 똘레랑스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대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윤핵관이란 분들이 무슨 한 목소리를 내겠다, 내지 않으면 뭐 내부 총질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나 이해가 다시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김기현 의원 측에서 당 선관위에다가 공문을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의 비방이 잘못된 것이다. 근데 당 선관위는 앞으로 근거 없는 비방은 문제 삼겠다 이러면서 강력한 제재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당 선관위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부터 당협위원장이라든지 국회의원분들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제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분들이 다 권력을 대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선관위가 그런 판단하는 것 같지 그런 판단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글쎄요 뭐 선관위가 좀 중립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는 어떤 행동들이 과연 중립적일까에 대한 당원들이 반문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지난 부산에서 비표를 나눠주는 행태만 보더라도 특정 후보만 지지하는 분들만 들여보내고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남은 전당대회 기간에 선관위가 가급적 저는 개입을 안 하시고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완전하게 중립적이진 않았다라고 뭐 당원들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를 김기현, 황교안의 좀 연대 가능성으로 좀 해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처음에 그 토론에서 황교안 후보께서 그것을 제기하셨잖아요. 의혹을. 그러면서 사퇴하라라는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가 사과 요구나 하는 건 없이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어제 호남에서 연설장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두고 굉장히 김기현 후보가 여러 차례 지금 공개 사과 요구나 하는 것을 보면 왜 황교안 후보한테는 아무 말씀 못 하시는지, 오히려 나중에 황교안 후보와 연대하고 단일화할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문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움직임이 포착된 건 없나요? 글쎄 뭐 제가 듣기로는 당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안철수 후보한테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황교안 후보한테도 똑같이 동일한 잣대로 말씀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 그 황교안 후보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러면서 총리님이 희망이다라고 했다고 했는데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 글쎄요, 뭐 지금 김기현 후보가 하시는 행동들 보면 단일화를 계속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물론 황교안 후보께서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기현 후보가 그렇게 계속 구애하시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앞으로 지도부에 입성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다른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도 당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어떤 약간 분열의 뭐 이런 걸로 몰아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실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저는 너무 싸우는 것 같기도 했어요. 뭐 전당대회가 당연히 선거라는 것은 검증의 자리고요,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열차게 검증할 건 검증하고 달아올라야 될 것은 달아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이 또 공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저는 상향식 공천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원과 국민들이 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특정 계열이나 계파라가 당권을 장악하면 공천 학살이 있을 거다, 아마 윤핵관이 장악하면 공천 학살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국민과 당원들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그 시스템만 확립된다면 전 자연스럽게 통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상향식 공천이라는 게 김용태 후보의 최고의 뭐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상향식 공천, 다른 후보들이 상향식 공천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약속하는데 돌려 말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정말 대통령실에서 차기 공천할 때 검사 출신이라든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 공천을 해달라고 영향을 끼친다면
그 지도부에 들어가신 분들이 어떻게 하실 건지 단호하게 노, 안 한다라고 말씀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 다들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 가시면서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상향식 공천하겠다, 시스템 공천하겠다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국민을 속이는 길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권력자가 개입한다고 했을 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예. 결국에 당원과 국민이 뽑는 경선 과정에 동의하는 사람만이 저는 상향식 공천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후보는 어떤 권력자의 압박이 들어와도 단호하게 노 하겠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당선 가능성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컷오프까지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지금 8명 후보로 좁혀진 이후에 4위 안에 들어야 하잖아요. 예. 지금 현재 위치는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예.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높다. 이유는 예. 같이 경쟁하고 있는 분들 중에 찍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최고위원직 다 버리고 도망갔던 분들이 다시 최고위원에 예. 출마했는데 이분들한테 다시 그러니까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실제 예. 당원 투표는 다르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예. 그리고 태영호 후보 같은 경우는 네. 4.3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정말 국민들의 아픈 곳을 또 다시 후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분도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후보들도 저는 글쎄요. 저는 다른 후보들을 찍을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돼서 굉장히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뭐 수치를 말씀드리진 예. 않겠지만은 4위보다는 좀 밑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1인 예. 1표의 개념이고 또 예. 여론조사라는 게 예. 당원 지지층 여론조사라는 게 실제 80만 당원으로 가서 투표를 하게 되면 예. 다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 예. 비공식 여론조사에서 사실 뭐 수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뭐 3등, 4등에 나왔었던 적도 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표를 계산했을 때 1등이 됐었던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는 80만의 굉장히 많은 표본의 당원의 판단을 받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는 여론조사와 다를 것이다. 제 목표는 1등입니다. 1등이다. 예, 1등 수석 최고위원이 제 목표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거나 한 사람당 2표까지만 표입니다. 예.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좀 도움이 될 거라 보시는 거죠. 당연히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다른 윤핵관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호소인들을 찍으려고 하는 분들도 예. 한 표는 그분들 찍고 한 표는 뭐 김용태를 찍겠다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는 견제와 균형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견제 세력이 반드시 균형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저는 1인 2표가 굉장히 유리하게 저에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당대표 후보 이야기도 조금 해보면은 예. 천하람 후보의 당선 가능성 어느 정도로 좀 보세요? 일단 저는 결선 투표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 올라가면 또 그때 가서 다시 또 다른 정치는 늘 생물이기 때문에 예. 다른 형국이 펼쳐질 거여서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예. 지금 같은 추세로만 간다면 결선 투표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결선 투표 갈 수 있다. 예. 결선 투표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럼요. 정치는 늘 변화하고 생물 살아있는 거라고 예. 많이들 표현을 하시잖아요. 예. 아침, 점심, 저녁이 늘 다르다고 하는데 네. 그런 추세로 가다 보면 결선 투표만 올라가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뭐 연설회도 다음 주에도 계속 될 거고 TV 토론도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어떤 전략이 있을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향식 공천, 국회의원 예. 공천엔 당연히 상향식 공천을 말씀드릴 것이고요. 예. 저는 당협위원장 직선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협위원장 직선제. 예, 저희가 당협이라는 것이 253개 당협이 있는데 네. 정당 활동의 근간인 조직이에요. 예. 근데 이것이 사실 당대표가 임명하는 조강특별위원회에 따라서 네. 이 조강특위 위원들이 어떠한 본인들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임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지역에서 1,000명, 2,000명, 3,000명의 당원들을 모아서 그 당원들의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이 당대표나 이런 권력자와 가깝지 않으면 당협위원장 임명되기 되게 어려웠던 구조가 현실이었거든요. 허은하 후보가 임명이 안 됐었죠. 뭐 동대문 예. 뭐 그 판단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이것을 그 지역의 해당 지역의 당원과 국민이 판단하는 시스템을 바뀐다면 예. 저는 다시 우리 정당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당협위원장을 직선제로 뽑는 예. 것에 대해서 왜 우리 당의 예. 우리 지역의 당협위원장은 왜 바뀌지 않지? 왜 계속 낙선하는데도 계속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당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나요? 당원 당규를 좀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고요. 예. 전국위원들의 동의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바꾼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당대표가 되면 예. 여기에 대해서 빚이 많잖아요. 저를 예. 만약에 당대표가 된 분들을 도와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 다시 당협위원장을 임명해야지 빚을 갚는 이 정치 줄을 세웠던 사람들을 다시 끌고 예. 와서 임명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대표들이 이제 당대표가 되면 본인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 말은 반대로 하면은 김기현 후보를 지원하는 당협위원장들이 많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는 빚이 많을 것이다. 빚이 많으시겠죠. 그럼 아무래도 이런 예. 개혁은 어려울 수 있다.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 끝으로 지금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최고위원이 되면 당내에서 이것만큼은 하겠다 또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좀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조금 뒤에 이제 민영삼 후보께서 예, 이제 맞습니다. 계신 것 같은데 예.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예. 저를 향해서 마약 같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질문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글쎄요, 저는 오히려 우리 정당의 어려웠던 부분, 잘 목소리 내지 못했던 상처 같은 것을 예. 보듬 이렇게 다시 새살이 돋게끔 한 마데카솔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지. 예. 글쎄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데카솔 같은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좀 저도 지켜보면서 또 현장에서의 활동 보고 마지막까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태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